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3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까지 이 파란색 프라이스 레벨 뚫리나 싶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물론 장이 쭉 상승했다가 빠지면서 끝나서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이걸 따라서 내려올지 아니면 이 레벨 안쪽 위쪽으로 유지를 할지 그게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월요일에는 이 파란색 플러스 레벨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깨지는 걸로 컨펌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로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화요일 날 바로 갭 하락하면서 빠지고 파란 프라이스 레벨에 걸치면서 323.41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딱 지지받고 바로 상승해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27 프라이스 레벨에서 저항받고 바로 쭉 빠져 내려와서 이 밑에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받았죠. 왜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간 상태니까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지지를 받고 살짝 오르는 걸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날 다시 갭 상승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파란색 레벨에 걸쳤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태로 이 파란색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겨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8월 2일부터 계속 이 파란색 레벨에 걸쳤다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면서 유지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화요일 레벨의 저점을 확실하게 지지를 했었던 이 강력한 트렌드 라인마저도 수목에서는 걸쳐서 버텨줬고 323.41 레벨도 계속 연결되면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지저항선들에 다 걸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줬었는데 금요일에 개파락하면서 물론 양봉은 만들었지만 이 네 가지 프라이스 레벨들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게 음봉이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자체를 또 하나의 지지선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양봉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붕 떠버려서 이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위에 있는 323.41 파란색에 있는 327 라인 이것들 모두 다 이 금요일 날 봉바하고는 완전 관련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연결성이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 내려오는 수정된 트렌드 라인 자체가 또 다른 지지저항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올지 올라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트렌드 라인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인디펜던트하게 덩그러니 놓여졌지만 올라가게 되면 저항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15.95 라인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워줘도 될 것 같고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 레벨, 여기에서 두 번 작용했었던 이 레벨이 다음에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위에는 저항선이 꽉꽉 막혀 있고
아래는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정도 있고 빨간색 지지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그리고 이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이 또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한다고 봤을 때 일단은 321.01로 마감이 됐지만 311.97까지는 하방이 좀 뚫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323.41, 327 두 개가 굉장히 강력하고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강력해서 세 개가 몰려있는 트리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겁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상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은 오늘 다른 종목들도 지워야 될 트렌드 라인들은 좀 지우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놔둬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장하고 다음 애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로 넘어가면 애플 이 트렌드 라인들 일단 이거부터 지울까요? 이거 뭐 그 의미 없죠. 그리고 얘도 지금 거의 여기서 갭이 굉장히 큰 상태라서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도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면 지난주에 갭 하락하고 실적으로 갭 하락하고 나서 182.94 라인에 걸친 상태로 장이 마감됐었는데 월요일에도 그 하락세를 이어서 내려갔고 살짝 올라서 182.94 라인에 저항받고 바로 쭉 빠져내려왔죠. 179.61 라인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그것도 뚫고 내려와서 전에 지지선 두 개의 지지선으로 쓰였던 이 하늘색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살짝 오르면서 화요일엔 그 도지를 만들면서 179.61 라인을 지키는가 싶었더니 수요일, 목요일 둘 다 그 레벨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간을 보다가 결국은 빠져내려왔죠. 뭐 이 안에 CPI도 있었고 뭐 PPI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CPI가 너무 또 그 하락을 유도했다거나 뭐 상승을 유도했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애플 주식에 한해서는. 그래서 금요일에 양봉을 만들었다고 해도 일단은 177.43 라인에 걸쳐 있다고 보고 이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지만 177.43 라인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일단 바꿔놓고요. 여기 있는 얘도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오렌지색으로 그냥 바꿔서 평범한 색으로 바꾸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냥 오렌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다 지웠고 이 프라이스 채널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하이드를 하고 얘도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해졌죠. 그래서 일단 이 위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 만들었었던 그 트렌드 라인을 일단 유지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여기에서 연결되는 트렌드 라인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성되는 이 정도의 트렌드 라인만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그룹이 다르다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룹핑을 달리하게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187.38 이 밑에 내려오는 라인은 180.75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그 내려오는 모멘텀 자체도 줄어든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새로 만들어진 지난주 금요일 고점과 목요일 고점, 그 전주 금요일과 목요일 고점으로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에 금요일 봉의 고점이
닿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장이 형성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전에 한 2주 이상 굉장히 강력하게 레인지를 형성했었던 이 핑크색 레인지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에 닿아서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정도의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이죠. 아무리 뒤집어 보려고 해도 여기서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해석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트렌드 라인이나 어떤 프라이스 레벨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단은 이 6개 바의 움직임을 따라서 내려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레인지에 걸쳐지면 이제 뭔가 독립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 알파벳. 알파벳은 다른 앞선 거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한 편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안쪽 이 파란색 두 개의 파란색 레인지 안으로 더 밀려 내려갔나 싶었지만 다시 들어오는 상태로 끝났었죠. 그리고 그 들어오는 과정도 쭉 가운데까지 올라왔다가 빠졌지만 여전히 이 파란색 레인지에 걸쳐 있었다. 그래서 쉽게 빠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월요일에 바로 상승을 해서 위에 있는 거의 중간에 해당되는 131.05 라인을 뚫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 하수 목까지 거의 비슷한 볼라틸리티를 가지고서 움직였고 수요일의 저점이 이 파란색 프라이스 레벨에 정확히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8월 2일, 3일, 4일 그리고 월, 화, 수까지 이 파란색 레인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컨펌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도 수요일도 음봉, 목요일도 음봉이지만 이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다고 봐야지 뭔가 한 가지 방향으로 계속 내려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갭 하락을 한 후에 다시 이 파란색 레인지를 회복해서 결국은 2일부터 11일까지 계속 이 파란색 레인지에 걸쳐서 존재하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이 두 파란색 라인의 레인지가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글은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건 살짝 내려오건 여기에 걸쳐지거나 아니면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레인지 안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 아직도 있고 이것은 조금 더 가면 여기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트렌드 라인은 건드리지 않고 계속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전에 있었던 거는 제가 지운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으로 형성되는 요 레인지에 걸쳐서 올라갔다가 갭으로 슉 빠졌다가 다시 이 레인지 안쪽. 그러니까 패러렐 채널처럼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만드는 이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장이 움직일 것이고 그 레인지가 적어도 8월 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트렌드 라인에 걸치거나 이제 만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위로 상승을 할지 그래서 레인지를 부수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 레인지를 부수고 내려올지를 정하는 게 9월 초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워야 될 것 좀 지울게요. 여기 얘네들 지우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건 그대로 이제 아직도 유효하죠. 그리고 이게 다시 올라간데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놔두는 게 맞고요. 일단 지난주에 이 파란색
이 하늘색 레인지, 핑크색 레인지 이 세 레인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하늘색 레인지까지 닿았지만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파란색과 하늘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에는 그 추세를 따라서 살짝 올랐지만 화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화요일 빠질 때 도지 만들고 도지가 이 트렌드 라인과 아래에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딱 중간에 걸쳐서 그 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이 밑에 쪽 트렌드 라인에 걸치고 나서 바로 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핑크색 라인에 도달을 했지만 핑크색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랐었죠. 그래서 쭉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서 양봉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수요일 날 버티지 못하고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겹쳐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파란색과 하늘색 레인지는 깨졌죠. 그리고 나서 하늘색 레인지로 들어왔는데 하늘색 레인지로 들어왔다고 해도 여기에서 하늘색 레인지나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핑크 레인지의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이 프라이스 레벨에 영향을 받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핑크색 레인지인지 하늘색 레인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색 레인지에 닿아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 움직임은 하늘색 레인지로 들어온 거구나가 컨펌이 되는 거고 더 빠져서 내려가면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핑크색 레인지 안에서 움직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낙 다른 것들에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길쭉한 볼라틸리티를 가지고서 빠져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런 식의 라인을 그리는 트렌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를 생각하거나 어느 쪽으로 봐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멘텀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이 하늘색 레인지 하단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여기서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확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다른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월요일에 과연 이 하늘색 라인이 어떤 식으로 리액트를 할 것인가, 뚫릴 것인가, 걸칠 것인가, 아니면 더 빠져내어서 화요일, 수요일에 컨펌 받아서 빠져 내려갈 것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도 지지를 확실히 받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수요일쯤에는 이게 하늘색 레인지가 아니구나, 핑크색 레인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스코픽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달라질 게 없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21일 마침 네 번째 주 정도의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게 그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상으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 다음엔 아마존이죠. 아마존 보실게요. 아마존 갭상승하고 나서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프라이스 채널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가 일시적으로 살짝 벗어나나 싶더니 다시 올라갔고 다시 벗어나나 싶더니 다시 실적으로 바로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진입을 해버렸죠. 그것도 상단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하고 나서 빠져내려오면서 끝났지만 월요일에는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음봉 3개 그리고 금요일엔 양봉을 만들었고 양봉은 어떤 바들도 하늘색 안쪽으로 닿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진 않아서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하단부를 만나게 되면 지지받을 확률이 높고 비록 떨어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러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 반등한 레인지 자체도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형성됐던 새로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쭉쭉 떨어질 이유도 없고 다시 치고 올라갈 이유도 없고 이 정도 그리고 레인지는 아직 확정이 아니지만 일단은 136.49를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그리고 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에
하단부에 닿은 다음에 움직임이 어떤지를 보고 나서 레인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은 딱히 뭐 다른 거 할 게 없고요. 지워야 될 것 좀 지웠으면 좋겠군요. 얘네들 지우고요. 얘는 놔둬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얼마나 떨어져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얘까지는 떨어져 내려올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내려오는 거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빠져서 내려오는 게 이것도 좀 심한가요? 뭐 이 정도는 놔도 될 것 같지만 이것까지는 지워도 될 것 같네요. 또 얘네들은 남겨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 안쪽에서 움직일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일단은 다 놔둬야 되겠죠. 얘는 지워도 되겠네요. 얘네들은 아직 남겨둬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지지선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난주에 다시 이 다운 트렌드가 그 전주 전전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하는 각도가 가파르지 않아서 물론 이 볼라틸리티는 굉장히 컸죠.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많이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물론 테슬라는 볼라틸리티가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하락이 좀 많이 길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빠졌지만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온 거였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오르고 더 오르나 싶더니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너무 갑자기 확 빠져서 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도지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방향을 찾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거였는데 라고 했지만, 일단은 하락으로 봉 자체는 양봉이지만 하락으로 만들어졌고요. 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 날 조금 회복하나 싶더니 더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도지, 금요일도 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핑크색 라인이 중요한 레인지라고, 핑크색 레인지가 중요한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7월 20일부터 시작된 다운 트렌드가 계속되고 그 밑으로 장이 형성됐고, 이 장이 핑크색 라인까지 결국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삼각형, 요새는 삼각형 얘기를 많이 안 드렸는데 이 삼각형이 있고요. 이 삼각형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8월 20일경 이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안에서 이 삼각형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볼라틸리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에리어에서 장이 형성될 거라는 거를 믿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거에서 걸쳐 있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축 치고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테슬라처럼 볼라틸리티가 큰 거는 이거에 걸치고 아래에 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장이 형성되다가 마지막에 훅 치고 올라가거나 훅 치고 내려오는 식의 장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 정도 전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는 테슬라와 다르게 볼러틸리티가 되게 작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0일 이후로부터는 되게 볼러틸리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긴 했지만 그래도 수요일에 움직임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치고 내려왔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단 이 두 개의 프라이스 채널은 일단 이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뭐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는 하이드를 할게요. 이 두 개죠. 그리고 새로
프라이스 채널을 만들어 봤는데, 이 프라이스 채널이 이렇게 밑에까지 올라오는 뭐 되게 역사가 오래된 프라이스 채널은 아니고, 이 두 개의 꼭지점과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위쪽을 기준으로 만든 프라이스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라인들이 여기에 있는 상한선을 정해 준 것이구나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패러렐하게 이 밑에서 여기 이 두 개의 저점을 연결하는, 그래서 기준선이 이 두 개의 저점과 이 고점들,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이 여러 개 고점들, 그리고 이 두 개의 고점들을 만들어서 패러렐 채널을 만드는 거였고, 그게 지금 지나고 봤더니 7월 20일에서의 지지저항에 굉장히 관여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영향을 받았고, 월요일에도 영향을 줬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깨진 게 컨펌이 돼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일단 놔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이 파란색 프라이스 레벨에 걸쳐 있죠. 이 파란색 프라이스 레벨이 얼마나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인지 가늠하실 수 있고요. 금요일엔 쭉 빠져서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습니다만, 이 레벨이 앞으로도 다시 지지선으로 아니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항선으로 이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얘네들 좀 지울게요. 지울 것 좀 지우고, 이 정도는 지우고, 요거는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다른 프라이스 레벨들도,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이 저점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저점은 이 프라이스 레벨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이 강력한 프라이스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위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쉽게 쭉쭉 빠져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메타야 원래 볼라틸리티가 작은 주식이니까 그것도 고려하시고, 이 위에 파란색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뚫려도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워낙 강해서 쉽게 뚫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운 트렌드 보이고 있고, 하방이 더 열려 있지만 강력한 지지선이 3개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이 또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는 정도, 8월 22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쯤 되면 이제 하방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쌓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 잘 보시고 하락하는 가격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늦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 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